삼선 개헌 반대운동. 어쨌든 여당의 삼선 개헌 의지가 표면화되면서 야당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신민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특히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서는 야당의 제야 인사들이 대거 모여 이런 말들을 했었다. 삼선 개헌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요, 단순한 삼선을 넘어 영구 집권을 위한 것입니다. 공화당의 윤치영 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 일의 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바뀔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과거 4.4.5입 개헌 때도 이 박사는 개국 일의 위인이다 이랬어. 이번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로 갔는데 이런 양반도 실어다가 거기다 두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하하하하. 대학가에서도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삼선 개헌 결사 반대! 삼선 개헌 결사 반대! 때문에 정부는 대학에 임시 휴교를 내리는 한편 서둘러 조기 방학을 발표했다. 마침 6월이겠다. 그냥 방학들 해. 하지만 불만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으니 기어코 7월 하순 박정희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우째 내용이 좀 이상했다. 이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고자 한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정부는 즉각 물러서겠다. 그랬다. 박정희는 개헌을 자신과 현 정부의 신임을 묻는 것으로 표현. 개헌 논의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이다. 헐? 이게 목미? 그러면서 혼란인가 안정인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만화로 만든 전단지는 삼선 개헌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심각한 위기감이 들도록 선동했다. 가뜩이나 68년 이후로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던 때였다. 흠이 요렇게럼 대통령이 퇴임에 불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디. 이럴 때 김일성이가 쳐돌아 불면 결국 절대로 삼선 개헌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박정희는 국민을 향해 위기를 선동하며 이렇듯 기가 막힌 정치쇼를 단행했던 것이다. 삼선 개헌안 날치기 통과. 그리고 다음 수순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고 표대결을 통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정이 직접적으로 나서 공화당 내부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 표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찌 되는지 알죠? 혹시 코롱탕 먹고 싶은 분 계세요? 신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매수하는 등 하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헌 의석수를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야당 의원 빼내기에 신민당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나 이렇게 당을 배신할 수가. 변절한 3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신민당은 당을 해산시켜버리는 고육지책까지 들고 나왔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헌은 막아야 합니다. 혹시나 변절 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참에 아예 당을 해산시켜버립시다. 그리고 3명의 의원만 빼고
나중에 다시 국회에 교섭단체로 등록합시다. 거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공화당은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여 9월 13일로 예정된 표대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차피 신민당 의원들 다 탈퇴해서 우리끼리만 투표하는 건데 뭘. 설마 그 중에서 배신하는 표가 나오겠어? 하지만 투표가 이뤄진 날,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자리를 깔고 누워버렸으니 국회 본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하게 되었다. 어디 할 테면 해보셔. 어디 할 테면 해보라고. 아, 나 여기가 국회야 여관이야? 동시에 국회 밖에서는 학생들이 연대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삼선 개헌 결사 반대, 삼선 개헌 결사 반대. 그러나 꼼수는 공화당이 한 수 위였다. 9월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국회의장 이호상은 이렇게 말하고 의사당을 빠져나갔다. 그럼 본회의는 월요일인 9월 15일에 다시 열겠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9월 14일 새벽 2시 본회의장 길 건너편에 있는 별관에 다시 모였다. 그리고 2분 만에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찬성 122표, 반대 0표. 이때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주전자 뚜껑으로 책상을 탕탕탕 쳤다. 탕탕탕. 소식을 들은 신민당 의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세상에 비밀 투표가 어딨어?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는 것으로 분노를 달래야만 했다. 국회의장실에 집기를 엎고 있는 김영삼 의원의 모습이다. 국민투표와 논공행상. 이로써 모든 요식행위는 끝이 났고 69년 10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권은 이때도 유권자들을 위해 돈과 밀가루를 퍼붓기 시작했다. 밀가루 대통령에 의해 밀가루 헌법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때 쓴 돈만 1,50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당시 추진했던 경부 고속도로 사업비의 7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였다. 아, 나 무슨 투표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금품을 살포하네. 어쨌든 국민투표는 투표율 77.1%에 찬성 65.1%로 통과되었다. 만세! 비록 서울에서는 40%가 투표에 불참했고 참가자 가운데 53%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박 정권은 순박한 농촌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물론 농촌의 절대적인 지지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지만 60년대 농촌의 모습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화당 지구당 요원들 8천여 명을 상대로 성대한 논공 행상이 벌어졌으니 이때 지역별로 찬성표 비율에 따라 보상금 60만 달러가 차등 지급되었다. 경기도 땡땡시 찬성 80% 좋았어. 보상금 500만원. 강원도 땡땡군 찬성 90% 아주 좋았어. 보상금 1천만원.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막대한 자금은 68년도에서 69년도에 도입된 차관 8억 8,640만 달러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헐, 경제개발을 하겠다고 꿔온 자금을 저렇게 써도 되는 거야? 어쨌든 박정희는 이런 편법을 통해 삼선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고
권력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유신 체제로 가는 과정의 모습이다. 다만 그 중독에 한번 빠지면 결코 스스로 내려오는 법이 없게 된다.